철제품이 발견됐다. 이 유물들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계 물품이다.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교역을 하는 루트상의 한 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지점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가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특히 해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배들이 항해할 때 저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기나긴 항해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은 이곳에서 좀 더 특별한 의식을 치렀을 것이다. 늑도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제사 유적지였다. 과거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어지는 교통로, 그리고 중국의 중부와 강남 지방에서 한반도로 온 사이에 걸치는 교통로, 이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역 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잠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항해 안전이라든가 교역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의식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죠. 서해에 중막동이 있었다면 해상 루트를 드나들던 상인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남해안엔 늑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 배에다 이런 교육품들을 가득 싣고 이 바다를 넘나들면서 이 대륙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역이 되던 그런 교육품들은 주로 위신제,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쓰이던 그런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청동 거울, 청동 솥 등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늑도에서 출토된 아주 적은 그런 소도자입니다. 이 사슴뿔을 손잡이로 해서 그 끝에다가 이 철날을 끼워서 만든 아주 작은 칼입니다. 2000년 전 그 시기는 이제 막 철기 문화가 유입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정도의 철 제품이라면 청동 거울이나 청동 손만큼 아주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교역선이 드나들던 무역항이라고 하더라도 늑도에서 이런 철 제품이 출토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 소도자는 한반도 남해안에서 발견된 철 제품 중에선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철 제품이 늑도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청동기를 쓰던 고대인들에게 있어 철기는 매우 귀한 도구였다. 그런데 늑도에서 출토된 철 제품은 대부분 소도자와 같은 생활용품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이 녹각제 소도자는 아주 이 시대에 있어서는 드문 것으로서 철기가 처음 여기에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슴뿔에다가 이 철칼을 여기에서 끼워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개를 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철 제품의 가장 초기 형태인 녹각제 소도자. 이것은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철 제품으론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외에도 도끼의 날로 쓰거나 철 제품의 소재로 통용되던 판상 철부가 발견됐다.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유입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고분의 부장품으로 쓰일 만큼 철이 귀했던 시기, 늑도에선 이미 생활 철 제품이 등장한 것이다. 창원 다오리 유적, 대구 팔달동, 경상 임당 유적 등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또는 1세기 중반, 기원전 1세기 중반의 철기 유물들이 이제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예, 늑도의 경우는 물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지만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적들은 모두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적들이 때 반해서 그 시기의 그 일상생활 유적에서 이런 철기가 출토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부장의 목적을 위한 어떤 의례적인 철기의 사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직접 그 철기를 사용하고 또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교역이 활발했던 늑도는 남부 지역과 거의 동시에 철기 문화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철의 원료는 어디서 구했을까? 이 늑도에서는 그 철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 배후 세력인 남해안 일대는 철 생산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해 지역이라든지 창원 지역, 그리고 또 멀리는 경주, 대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철이 그대로 이 늑도에까지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늑도에 철을 공급했을 만한 철 생산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대규모 철 생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상남도 하만. 주위 일대 전부 다 철살 때 나오는 슬랙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평 정도가 막 이렇게 다 슬랙으로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철 생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슬래그들입니다. 이곳엔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즉 슬래그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게 이제 유출제라 그러는데 이곳의 슬래그는 철광석을 녹일 때 가장 위에 떠오르는 것과 용광로 벽에 붙은 찌꺼기가 분명히 구분된다. 당시의 제철 제련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기술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슬래그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철광석에서 직접 철을 뽑아내는 철 생산을 하던 곳이 이곳 하반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에 인근하는 고성, 산청, 그리고 창원, 밀양, 김해, 이들 남해안을 따라서 이러한 그 대규모의 그 재련 단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곧 여기서 생산된 우수한 철을 가까운 그 해상 루트를 통해서 일본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본다면은 이 늑도라는 지역과 그 뒤에 그 배후하고 있는 이 경상도 일대의 남해안 일대의 이런 재련 유적들이 직접적인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해안의 철 생산 규모는 자체 공급을 하고도 남을 정도였으며 재련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중국의 기록엔 이곳의 철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다.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인 변진에서 철을 화폐처럼 쓰고 일본은 물론 낙랑과 대방에서도 이곳의 철을 사갔다는 것이다. 당시 낙랑과 대방에서는 철의 수요가 많았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던 낙랑과 대방은 위험한 육로 대신 해로를 택해 안전한 운송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제철 기술을 가지지 못한 일본에게 변진은 최상의 철 공급처였다. 일본에서는 그때 철이라든지 철 생산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철을 전적으로 변진의 철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거주한 것은 이쪽 편 늑도를 중심으로 해서 변진의 철을 입수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입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간 체제한 것 같습니다. 해상교 동네에 위치하면서 양질의 철 생산지를 배후에 둔 늑도. 늑도는 경상남도 일대의 철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수출 창구였다.